저희한테 무슨 말을 해주시냐면 집 앞에 운동을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도 그 시간에 아이가 나를 찾지 않으니까, 덜 미안하니까 내 시간과 내 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굉장히 처음에 아 그래, 우리가 시간을 선물한다는 우리의 어떤 미션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구나. 그 일하시는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 집으로 오는 순간 나는 그거랑 딱 문 닫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째깍하고 째깍섬을 운영하고 있는 커넥팅 더 다츠의 김희정 대표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마침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고 저는 한참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에 저는 그걸 저희 6살짜리 딸아이랑 계속 공유했어요. 엄마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그거 별론데? 뭐 그거 좋은데? 뭐 이렇게 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엄마가 너무 바쁠 때 지민이를 정말 재밌는 선생님한테 잠깐 놀아달라고 좀 맡기고 싶은데 이 서비스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몇 초 걸리지 않고 째깍하고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터팬에 나오는 그 후크 선장이 어린이들이랑 피터팬을 너무 괴롭히는데 그 후크 선장이 유일무이하게 무서워하는 게 째깍하고. 째깍하고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째깍이라는 의미, 그 말이 주는 그 째깍째깍함도 있고 또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했어요. 그러고 이제 좀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니까 지분을 요구하더라고요. 빠삐코 10개랑 바꿨습니다. 그래서 째깍하고라는 이름으로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선생님은 악어 선생님, 그리고 그 악어 선생님이 아이를 돌봐주는 공간은 째깍섬, 또 이제 이렇게 좀 확장할 수 있었죠. 그 돌봄의 속성, 신뢰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다른 돌봄이 필요한 주체들, 예를 들면 어르신, 노인이나 또 반려동물 쪽으로도 확장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째깍하고는 좀 서비스명이다 보니까 사명으로는 조금 더 큰 그릇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걸쳐왔던 그런 발자취들이 어느 순간 선처럼 연결이 돼서 좀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커넥팅 더 다츠라는 어떤 회사명으로 좀 바꾸게 됐죠. 사실 아이돌 보험 서비스를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이를 내가 보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돌봄을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엄마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베타 테스트를 대학생 선생님과 조금 소규모로 진행할 때 저희 아이를 비롯한 어린 친구들이 방문을 잠그고 우리 선생님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엄마 오지 말라고, 엄마 내일 오라고 뭐 이렇게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때 한참 엘사가 유행할 때였는데요. 은발머리를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제 부모의 이 눈높이로는 저 은발머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했는데, 놀랍게 그 선생님이 이제 인기학어셨는데 아이들이 다 엘사 선생님이라고. 레리코 선생님 언제 오냐고. 그래서 아이 눈높이는 되게 다를 수 있구나.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을 양성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돌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엄마도 좀 마음 편해질 수 있겠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되게 기능적인 의미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부모, 양육자지만 양육자로서가 아닌 개인 김희정으로 혹은 개인 누구로서 시간을 조금 그 미안한 마음 없이 오롯이 가질 수 있다면, 처음에 이제 이 서비스 선생님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저희 서비스를 맡기실 때 되게 머무르세요. 같이 보고 싶으신 거죠. 궁금도 하고 문제가 없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두 번째 돌봄을 신청할 때부터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해주시냐면, 집 앞에 운동을 끊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로 뭘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도 그 시간에 아이가 나를 찾지 않으니까, 덜 미안하니까 내 시간과 내 일을 찾을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굉장히 처음에 아 그래 우리가 시간을 선물한다는 우리의 어떤 미션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장애 아동을 키우는 양육자는 비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보다 더 훨씬 신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애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그 푸르메 아동 재활병원에 하루에 4시간 돌봄을 가요. 병원으로. 그러면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4시간 동안 외출을 하세요. 정말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죠. 그 4시간, 한 달에 그 4시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시면서 웃음이 생기신 걸 보고 병원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돌봄교사가 병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병원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이 돼야 된다는 사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또 요거와 비슷한 논리로 워라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과 어떤 삶의 균형, 일과 육아의 균형, 그 균형은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나한텐 시간이 100이 있는데 50을 육아에 넣고 50을 일에 넣으면 저 커리어는 사실 50점짜리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만점이 200점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과 육아를 반반 양립한다는 게 사실 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 참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가정 양립이라는 거, 정말 양립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임신을 했을 때부터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저 옛날 얘기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18살인데 그때만 해도 임신을 했고 육아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경쟁력 떨어져 보이는 어떤 나의 핸디캡,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그런 처우? 그리고 시선들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게 그 가정, 그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저출생 문제를 그 가정의 아이 출생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전체 문제로만 본다면 누군가는 생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또 아이를 낳는 일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배려, 인식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 혼자 어떤 특정 개인의 혼자의 육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였으면 좋겠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에서 너무 멀리 가긴 했지만 뭐 노키즈존, 아이는 시끄러운 존재,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돌보고 키워야 되는 우리 미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가정 양립에서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마음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지받고 도움받으면 좋겠다. 근데 그 도움이라는 표현도 되게 적절치 않아요.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일이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가정만의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브랜드 매니저, 마케팅, 이제 뭐 사업, 어떻게 보면 한 브랜드, 한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왜 필요한지 기획하는 일부터 필요하다면 어떻게 출시해서 운영하고 수익을 내고 이런 일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굉장히 재밌게 했고 제가 맡았던 브랜드들이 대부분 다 성과도 너무 좋았고 신나게 이제 일을 했지만 정작 내 문제, 육아라는 문제,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오후 4시 아이가 유치원 끝나는 시간만 되면 다들 전화기를 들고 어디로 가요. 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면 좋겠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각 분야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잘 모아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운영하는 걸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이제 일가정 양립,
즉 내 커리어와 내 어떤 그런 욕구들을 해결하면서 육아도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육아를 택했다. 혹은 창업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선택은 제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괜찮으니까 선택했겠죠. 그래서 그 커리어가 저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아이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일하시는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 집으로 오는 순간 나는 그거랑 딱 문 닫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기보다는 김희정이라는 사람의 일생 혹은 일상을 자녀와 공유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단절시키지 말고.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 저희 아이가 굉장히 도덕교과서, 그땐 정말 도덕교과서였어요. 우리는 왜 나이 들면서 그걸 다 잊어버렸을까요? 저희 아이가 되게 현답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의 야근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기여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되게 하드워크하고 막 야근하고 어디 출장 길게 가는 거에 대해 자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어떤 거를 나왔는지까지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랑 같이 계속 공유를 했고 이제 직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의 의견이 적용되는 어떤 서비스나 현장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보여주고 또 해요.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한 지 저는 97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호봉제도 있었을 때고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더 먼저 시작했지만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누락되는 경험도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저는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창업자 대표가 여성이잖아요, 제가. 저희 C레벨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이 총 8분인데 그중에 5분이 여성이에요. 그 3분 남성인 것도 제가 되게 의도적으로 남성을 배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남성분들도 여성을 배제하려고 배제를 해서 그렇게 배제됐다기보다 그냥 주변에 풀이 그러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동성이 편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거꾸로 말하면 시장의 플레이어에 여성이 많으면 그게 더 가능해진다. 그럼 왜 여성이 없었느냐? 과거에는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기도 했었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예전보다 해결이 되니까 점점 여성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서바이브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의 여성 리더나 여성 팀장들한테도 그대가 해야 할 사명감 중에 하나는 서바이브 해야 된다. 네, 그게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는 방법이다. 우리가 뭐 거창한 걸 뭘 할 수 있겠니? 하지만 네가 네 자리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 후배가 그 다음 올라오기가 되게 좀 용이해진다. 그래서 유리천장 지금 저는 또 저희 회사에서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하지만 거꾸로 저희 회사는 남성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없어지려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없어지려면 서로 이제 배타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같이 협업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우리 회사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고객이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다가 되게 명확했고 돌봄, 육아 이거의 어려움을 좀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육아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어서 내가 온전히 그 맡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내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걸 하면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려면 돌봄을 받는 부모님만 이걸 좋아하면 안 되고요. 돌봄을 제공하는 선생님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지 이 두 축이 다 만족을 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돌봄 서비스 대비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급자, 선생님 입장에서 서비스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돌봄 교사지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그동안 잘 받지 못했던 이모님 이런 칭호를 받았던 분들인데 스스로 저희가 수준 높은 서비스 선생님이 되세요 라고 요구를 하려면 제가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날 행사도 하고 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속 교육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서로 선순환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피디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른 처음 보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1시간 할 때 얼마 받으면 하시겠어요? 내가 그 집까지 가야 되고요.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랑 1시간을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한 3만 원? 그쵸. 근데 왔다 갔다 왕복까지 생각하면 3만 원도 갈까 말까 싶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부모님이에요. 내가 1시간 아이를 맡길 때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아이를 맡겨야 하는 아이 돌봄이 필요한 되게 명확한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인데 공급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할머님들도 계실 거고 유치원 정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근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공급자 풀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검증되고 퀄리티가 이제 품질이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풀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쪽 시장은 굉장히 감정 노동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신뢰, 서로 그 상호작용,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언어가 잘 통하지 않거나 우리나라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고 이렇다 보니까 공급 문제는 당분간 기술로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격증, 나라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발급해준 유치원 정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다 현업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기도 하고 내 아이를 키우느라고 경력단절이 되기도 하고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다시 현업으로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쓰려고 이 선생님들의 니즈, 부모님의 니즈만큼이나 선생님들의 니즈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네, 신뢰가 돌봄에서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데요.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도 이 서비스를 신뢰해야 되지만 사실은 돌봄 공급자인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이 되어야, 일터가 되어야지 양쪽을 다 만족시키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실 수 있는 뭐 신원이라든지 범죄 이력,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기보다는 선생님의 말씀도 같이 듣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선생님도 일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일터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양쪽 수요자와 공급자의 신뢰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저희 째까각을한 서비스가 그렇게 좀 서비스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줄고 있다는 걸 굉장히 체감을 하루하루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이 점점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했던 돌봄 공급자분들에 대한 만족을 통한 그러니까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만족을 통한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 뭘 더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요. 또 점점 우리나라가 그 돌봄 공급자 수가 부족해지면서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을
따로 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좀 같이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우리의 이 사업 영역을 어르신 돌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근데 어르신 돌봄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계시는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좀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스마트폰, 키오스크, 뭐 은행 업무를 앱으로 본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소외되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이나 변화에 따라서 소외되지 않게 이분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돌봄, 이런 영역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처럼 펫 휴머니제이션이 굉장히 트렌드인데, 이런 자식 같은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들도 굉장히 많고 이 아이들의 돌봄 문제도 좀 점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좀 같이 해결해 볼 수 있겠다. 그동안 잭카카오가 보유했던 공급자 관리라든지 시스템 운영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확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같은 노력을 했을 때 회원가입 수가 정확히 매년 아이가 주는 수 정도 퍼센트로 회원가입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아이 키즈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Q, 양이 늘지 않으니까 P, 프라이스,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세우거든요. 근데 잭카카오가 하고 있는 일이 돌봄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마냥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영역도 아니어서 저희는 기왕이면 한 고객 회원을 획득했을 때 집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뭐 호텔에 가서도 쇼핑몰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채널을 늘리는 전략을 지금까지는 쓰고 있죠. 근데 아마 이런 키즈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프리미엄 전략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돌봄 서비스다 보니까 좀 다른 전략들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돌봄은 육아 문제도 그렇지만 다 같이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도 안타깝지만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창업했던 아이돌봄 서비스 회사들이 꽤 있는데 지금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도 지속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그 희생만 하기보다는 서로 성장하고 좀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야 이상적인 돌봄 생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나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육아맘으로 전향한다라고 스위치를 켜고 끄기보다는 저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 명함에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라는 이름이 같이 쓰여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도 저는 강지민 엄마지만 김희정으로서 회사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아이와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내가 뭘 택해야 하고 하나를 희생해야 되고 이런 관점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거 다 내 생활이고 내 인생이라고 좀 받아들이시고 편하게 공유하면서 좀 이 시기를 잘 즐기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도 아이도 같이 성장하면서 회사도 성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